올해 초에 빌라왕 일당에 수백억 원대의 대규모 전세 사기가 잇따라 적발이 됐었죠. 그래서 강서구와 부천에서 다세대 주택 수백 채가 이렇게 한꺼번에 경매에 나와서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양에서 아파트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1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신종 전세 사기 수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세 계약을 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유형들을 모두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사기 유형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요,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 등기부 갑구에 신탁원부 제 땡땡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신탁 부동산입니다. 이런 신탁 부동산은요, 그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있습니다. 기존 소유자인 위탁자가 신탁 회사인 수탁자에게 신탁을 하면은요, 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임대인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악의적인 임대인들이 중개사랑 짜고 치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등기부 갑구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신탁원부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걸 꼼꼼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하시고요. 신탁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서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물건을 임대인이 계약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절대로 계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계약할 때에도 물건 자체나 권리 하자로 인해서 계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지 않고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신탁 부동산인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계약금을 몰수당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물건이나 권리 하자의 경우에 이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경우에 가계약금을 반환받는다는 특약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위임인이 집주인 몰래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도 속이고 임차인도 속이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한테는 월세계약이라고 허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임차인과는 7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한테는 1천만 원의 월세 35만 원 계약으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서 일부를 월세 수입으로 지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을 편취해 간 겁니다. 주식회사 집이야기나 이프아이 컴퍼니 같은 회사가 이런 종류의 전세 사기를 저질렀죠. 이런 위임인이 대신하는 전세 계약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임대인 본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는 주로 전세금이 주택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를 뜻하죠. 전세가율이 100%가 넘어가는 집인데요. 이런 깡통 전세는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 빌라인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신축 빌라는 집주인이나 건축주가 매매가를 부풀려서 말하기가 매우 쉽죠.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는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깡통 전세에는 집주인이 주택의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에 선순위 담보 채무가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요,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깡통 전세를 피하려면요, 전세가율을 확인해서 90% 이하인 곳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서 소유권을 확인하시고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신용도를 한국신용정보원을 활용해서 신용도를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집주인의 신용도도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사기 유형은요, 전세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실행해버리는 사기 유형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10% 입금하고 한두 달 뒤에 전세 잔금일을 잡죠. 그런데 전세 잔금 날에 전세금을 오전에 입금을 했는데 집주인이 오후에 바로 담보대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5억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잔금 4억 5천을 집주인이 수령을 했는데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3억을 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 7억 5천을 챙겨서 도주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왜 가능하냐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잔금을 치르고 잔금날에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도 전입세대 열람원이 깨끗하니까 전세 계약이 있는 줄 모르고 담보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 계약 체결할 때 잔금일 후에 3일까지 권리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이 공실일 경우에는요,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입 신고를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전세 사기 유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방법을 숙지하시고요, 전세 계약할 때 주의 깊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관련해서나 또는 또 다른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로 달아놨으니까요, 도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법률 이슈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놓으시고 도움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